안녕하세요. 자, 포인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포인터를 오늘 계속 해봅시다. 어, 자, 포인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포인터가 뭔지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포인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변수 포인트라는 게 그렇죠. 변수. 그래서 우리 설명했듯이 일상생활에서 보면 각 주택들이 있고 보면 주택들이 각각 주소들이 있죠. 각각 주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어떤 변수가 있을 거고 변수가 있으면은 그 변수는 각각 메모리에 놓여질 거고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변수들은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 200번지 주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포인트라는 것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우리 시험에서 포인트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봤었죠. 자,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는 결국은 뭐다? 그렇죠? 주소. 선형적으로 주소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소들은 다 어떻게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바이트 단위로. 자, 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뭐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변수를 우리가 만들면은 변수는 결국은 메모리에 놓여질 거고 메모리에 저장될 거고 자 변수들은 변수 타입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될 거고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그리고 캐릭터는 1바이트 더 플로트 같은 경우에도 4바이트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이 메모리에 각각 바이트 단위로 본인의 크기만큼 그 타입의 크기만큼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죠. 자 놓여지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포인트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추가되는 개념이 각각 이 메모리에서 주소가 있는데 주소들에서 이 포인트 변수가 특정한 주소에 이렇게 놓여질 거다. 특정한 주소에 이렇게 놓여질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연산자가 추가되는 연산자가 나오죠.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주소 연산자는 우리가 스캔F 할 때 사실은 사용을 해봤었는데 주소 연산자라는 게 결국은 변수의 주소를 결국은 뭐 계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알려주는 연산자라고 보면 되겠죠. 알려주는 연산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변수 앞에 이 부호를 붙이면은 이 연산자를 붙이면은 이 변수가 있는 곳에 놓여진 곳에 자, 변수가 놓여진 곳에 주소를 반환해 준다. 예를 들어서 주소가 4번지면 주소를 이렇게 반환해 준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주소를 출력을 해봤어요. 뭐 주소 출력된 주소는 여러분들 컴퓨터 그리고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이에요. 달라질 것이다. 오케이. 자, 포인트 변수를 만들려면 우리는 이제 포인트 변수 선언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선언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다. 근데 선언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int 포인트 표시를 앞에다가 붙이고 p 변수명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또는 포인트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p 한 칸 띄우고 포인트 또 한 칸 띄우고 p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해줘도 괜찮다. 오케이. 자, 포인트와 변수의 연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포인트 변수 일반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 만들고 포인트형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 정수형 변수의 주소 값을 저 이렇게 하면 주소죠. 그 주소를 어디에? P에 넣어달라. 그래서 포인트 변수에 넣어달라. 사실 특별한 게 아니죠. 포인트 변수는 결국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다. 주소. 오케이. 자,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선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포인트. 자, C, F, D 각각이 이렇게 뭐 문자형, 실수형, 실수형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각각 음, 포인트인데 문자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러니까 문자를 가리키는 포인터, 문자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실수형 플로트의 주소가 들어갈 포인터, 더블형 주소가 들어갈 포인트를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포인트 변수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자, 자, 그림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자, 각각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방식대로 각각 변수를 만들면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변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변수가 예를 들어서 C는 어떤 특정한 주소가 있겠죠. 100번지, F는 200번지, D는 300번지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장을 실행하면 100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200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300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화살표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사실 화살표가 있는 게 아니고, 주소 100번지가 있으니까, 화살표는 이제, 100번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포인트 변수 그리고 또는 변수의 주소를 출력해보면 똑같은 내용이 출력될 것이다. 자,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새로운 연산자가 또 하나 새로운 연산자를 이제 소개를 하면 간접 참조 연산자라는 연산자가 하나 있어요. 간접 참조 연산자. 간접 참조 연산자가 있는데,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예요.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티저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고, 그리고 포인트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i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그 안에 10이 들어있고, 그리고 포인트 변수 하나 만들었죠? 아직 여기 값을 집어넣지는 않았고, 자, 그리고 이 문장까지 실행하면 i의 주소를 p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i의 주소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소는 이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소는 시작 주소예요. 시작 주소. 그래서 4번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4, 5, 6, 7의 변수가 이제 차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4번지가 시작 주소죠. 그래서 시작 주소를 어디에? B에 넣어달라는 거죠. 그 시작 주소가 그쵸. 시작 주소 4번지가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4. 자, 그리고 출력을 할 때, 이제 이번에는 우리는, P에다가 앞에, 에스트리크, 그러니까 별표를 붙이면은, 자,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내용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내용을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P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죠? 4번지 안에 가보면은 4번지는 뭐죠? 값이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자, 4번지에 가서 그 10이라는 값을 우리는 참조할 때는 값을 가져올 때는 이 앞에다가 이 문자를 이 asterisk 또는 우리가 별표라고 부르죠. 별표를 여기다가 붙이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접 참조 연산자다. 사실 이제 이것들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위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간접 참조 연산자다. 오케이.
자, 간접 참조 연산자는 지정된 위치에서 포인트의 타입에 따라서 해당 크기의 값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실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 자, 연산자를 사용하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4번지가 포인트 변수 안에 들어와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자, P를 간접 연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P의 값이 얼마죠? 4번지죠. 그럼 4번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참조해 주세요. 어떻게? 값을 가져오세요. 라는 연산자죠. 값을 가져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이 포인트는, 어떤 형이에요? 어떤 형이에요? 인티저 포인트예요. 인티저 포인트. 그래서 정수를 가리키는 주소예요. 정수를 가리키는 주소. 그러면 이 참조해올 때는 정수 타입만큼,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만큼, 인티저가 4바이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만큼 데이터를 읽어와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주소 앞에 타입을 붙이는 이유는 참조할 때 인티저 크기만큼 참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포인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있으면 참조 연산자가 있으면은 몇 바이트만큼만 할까요? 또는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몇 바이트만큼만 할까요? 자,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조를 보면 이 캐릭터형만큼만 참조하라는 거죠. 캐릭터형만큼. 더블형만큼만 참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캐릭터와 더블을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바이트.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니까 8바이트만큼만 참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티저는 4바이트만큼 참조한다. 그래서 읽어올 때, 참조할 때 4바이트를 참조할 거고, 캐릭터는 한 바이트를 참조할 거고, 그렇죠. 더블은 이렇게 쭉 8바이트를 참조할 거다. 자, 그래서 간접 참조 연산자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참조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뭐 좀 더 뭐 똑같은 정리를 한번 한 거죠. 자, 주소 연산자 앰퍼센트, 자, 애스테리크 연산자, 별표, 참조 연산자, 변수의 주소 반환, 그리고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반환합니다. 간접 참조 그런 얘기죠. 주소를 반환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이런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봐야겠죠. 자, 오케이. 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i라는 변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번지라는 시작 주소가 있으면 p 안에는 1000번지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화살표가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가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부르는 거죠.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다. 자, 그래서 뭐 출력해 보면은 이제 이런 값이 나오겠죠. i 그리고 주소 출력해 보면은 특정한 주소가 나올 거고 또는 p 하면 주소가 나올 거고 자, 여기서 간접 참조해 보면 그 주소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주소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오니까 3000이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포인트 예제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번지 주소에 있고 얘가 2000번지 주소에 있으면은 첫 번째는 1000번지 주소를 여기다가 넣고 출력을 한번 해보고 이 밑에 있는 예제는 예를 들어서 얘가 2000번지 주소라면 2000을 여기다가 넣고
2000을 여기다 넣으면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주소 출력하고 안에 있는 실제 값 참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자, 프린트 예제. 자, 프린트 예제. 포인트 예제. 포인트 예제. 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한 건데,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어, 이렇게 하면, 그 주소의 값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값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대입 연산자를 해서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1000번지고, 이 주소가 1000번지면은 이 1000번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1000번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만나면은, 자, 1000번지에 있는 내용이죠. 1000번지에 있는 내용. 그러면 1000번지에 있는 내용, 1000번지에 있는 내용에 어떻게 값을 20을 넣으라고 했어요. 여기에 값을 20을 집어넣어서 이 값이 20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값을 20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i 값을 출력해 보면은 원래는 이 i 값이 원래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출력을 해보면은 2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활용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거 반드시 해봐야겠죠? 자, 포인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포인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초기화, 어떤 값을 집어넣지 않고 사용하면 위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P라는 곳을 어떤 값을, 이런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 P를 간접 참조해서 값을 예를 들어서 뭐 10이든지 100이든지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바로 주소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포인트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이제 변수 만들 때 초기화 우리가 하죠. 변수 만들 때 초기화죠. 마찬가지로 포인트도 초기화를 하는데 포인트는 초기화를 할 때 널이라는 그러니까 가리키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의 이 널 포인트를 널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우리는 보통 해준다. 자, 포인트 타입과 변수 타입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그렇죠? 저거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물론 이제 뒤에 보면 포인트 타입을 예를 들어서 인티저 타입을 우리가 타입캐스트, 형변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할 거고 원칙적으로는 포인트 타입과 변수 타입은 일치해야 된다. 일치. 자, 오케이. 자, 이제 포인트 연산이라는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포인트 연산. 자, 가능한 연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과 감소, 사실은 정과 감소 그리고 덧셈, 뺄셈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과 연산의 경우 정과되는 값은 포인트가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만큼 정과되고 감소된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개념적으로 사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이제 인티저 안에 10이라는 값이 만약에 들어있어요.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i라는 변수 안에 우리는 그러면 i를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11이 되겠죠. 11. 우리가 그냥 산술 연산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얘는 산술 연산을 한 거였어요. 산술 연산을 하면 그 결과는 11이 될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 연산은 조금 다르겠죠. 포인트 연산은 왜 다르냐면
여기 있는 값이 산술연산은 일반적인 정수, 실수 또는 뭐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근데 포인트 연산은 실제로 인티저 포인트라는 p라는 변수가 있으면은 그게 안에는 정수나 실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요? 이런 1000 또는 2000 이런 포인트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소 연산을 할 때는 이 포인트가 가리키는 객체 크기만큼 증가 또는 감소되는 거예요. 증가 또는 감소. 자, 그래서 포인트 타입이 캐릭터, short,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포인트 타입을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포인트 타입이 캐릭터면은 플러스, 그러니까 연가 연산, 감소 연산하면 하나가 증가될 것이고, short는 2개, 인티저는 4개, float는 4, 더블은 8이라는 값이 증가되는 값이 될 것이죠. 자, 이미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은, 자, 캐릭터는 1바이트고, short는 2바이트, 인티저 4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자, 이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증가 또는 감소된다. 포인트에는. 그래서 포인트가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 사실 객체 크기라는 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데이터 타입의 크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다. 자, 정가 연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정가 연산 예제. 정가 연산 예제. 자,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포인트 변수를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p, c라는 변수가 있고, 얘는 타입이 캐릭터 포인트이고, 자, p, i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인티저 포인트. 자, p, d가 있고, 이 크기는 다 똑같아요. 이 크기들은 다 똑같아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크기들은 다 4바이트예요. 자, 그리고 오케이, PD가 있고 여기가 이제 더블이 되겠죠. 더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PI, PD가 될 것이에요. 자, 그렇죠.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죠, 값이.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PC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 PC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 천번지 사실 이제 어 사실은 이게 지금 주소라는 거,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실은 상수죠. 그냥 정수죠. 정수인데, 정수를 어떻게? 캐릭터 포인트로 형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형변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형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천 만이라는 값을 형변화시켜서 주소 형태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도 그리고 만. 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만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PC, PI, PD를 각각 증가를 하고 출력을 해보면은, 얘는, 캐릭터 포인트니까 1 증가될 것이고, 만 1, 인티저 포인트니까 만 4, 만 8이라는 값이 증가될 것이에요. 출력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다 각각 증가시키면은 얘는 값이 3이 될 것이고, 얘는 12가 될 것이고, 얘는 16대에서 24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런 값들이 실제로 증가됐는지, 자,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네,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출력을 해서, 자, 해봤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자, 그리고 포인트.
정가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캐릭터형, 인티저형, 더블형. 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변수값이 플러스 1 되면 자, 한 바이트만 또는 플러스 1 되면 또 한 바이트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만큼 한 바이트만. 여기서는 4바이트니까 4바이트, 4바이트. 자, 잠시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8바이트니까 8바이트만큼만 참가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포인트 첨가 감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함수 호출할 때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 호출에 대해서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어,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값에 의한 호출, 그리고 레퍼런스, 참조에 의한 호출.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함수로, 값에 의한 호출은 함수로 복사본이 전달될 것이고, 일반적인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자, 함수로 원본이 전달된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원본은, 사실은 참조가,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게 그쵸, 참조고, 사실은 같은 말로는 위치, 그리고 주소,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이제 결국은 실제는 포인트죠, 포인트.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위치, 주소, 포인트, 뭐 참조. 그래서 원본. 이 얘기는 결국은 원본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결국은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뭐 이렇게 흉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자, 메인 함수에서 어떤 새로운 함수를 호출한다고 가정하면, 자, 호출할 때 A와 B라는 값을 어떻게 전달하겠죠. 그렇게 전달하는데, 이렇게 값을 전달하는 거는 우리가 값에 의한 호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콜 바이 밸류. 왜냐하면 A라는 것 자체를 여기다가 전달하는 거죠. 그럼 여기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100일 거고 B는 200일 거예요. 그래서 100하고 200이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돼서 여기서 어떤 값을 막 처리할 거예요. 뭐 어떤 값을 처리하겠죠. 처리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뭐 리턴 값 없죠. 그리고 값만 복사하고 여기서 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출력해 보면 여기 했던 일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어 별개예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복사된 별개의 변수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이거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그쵸,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복사만 하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수학 함수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은 자 보시면은 어,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복사될 때 주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소. 방금 봤죠, 얘기. 주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주소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A라는 변수고 B라는 변수고 안에 실제로 값이 100이 있고 200이 있죠. 그리고 얘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번지에 있고 얘는
2만 번지에 있다. 가정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주소를 넣어먹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예, x는 px는 10,000번지가 될 것이고 py는 2만 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안에서 이 px의 이 표시가 뭐라고 그랬죠? 간접 참조 연산자.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주소를 가보니까 100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100이라는 값을 어떻게 템포에 집어넣고 자 여기에서는 이 px, py 가보니까 200이죠. 200을 어디에? px 이 주소 마찬가지로 간접 참조 연산자에서 여기 안에 어디? px가 10,000번지죠. 그럼 10,000번지 안에 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이 200으로 바뀌겠죠. 원래 100이었는데 200으로 바뀌겠죠. 템포에 있는 값을, 템포에 있는 값이 뭐였죠? 아까 100을 집어넣었죠. 여기에 py에 있는 포인트, 간접 참조 연산자. 그러면 py, 여기죠. 그 py는 결국은 2만이니까 2만 번지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간접 참조, 20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0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템포 이거 없애고 100이라는 값으로 치환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함수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 출력을 해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A하고 B에 있는 값이 바뀌어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100이하고 200이었는데 이거하고 100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조에 의한 호출은 이렇게 가능한데 방금 봤듯이 값에 의한 호출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A와 B에 영향을 전혀 안 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A하고 B 출력하고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만큼은 서합함수 S 출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니까 값이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포인트 참조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포인트를 주소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값만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 그리고 포인트 주소에 의한 호출, 그러니까 참조에 의한 호출. 참조가 결국은 시연에서는 포인트다. 포인트. 자,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눠지게 되겠죠. 네. 자, 스캔F가 사실은, 자, 보면 스캔F도 우리가 함수 호출하는 거였고, 자, 스캔F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를 붙여주는 이유는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냥 왜 이렇게 붙였는지 뭐 이유는 모르고 사용했지만 결국은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제 여러분들 이제 해보면 되겠죠. 이제 실습을 참조에 맞추니까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와 배열 사실 포인트는 배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포인트와 배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도를 나갑시다. 네.